네, 기억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걸 다시 한번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sample.hwp라는 데이터 파일을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문서의 내용을 보려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우리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명령어들은 모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주기억 장치인 램으로 적재를 시킵니다. 이 내용들은 램의 기억 장소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면서 컴퓨터에 의해 특정 주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로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레지스터와 산술 및 연산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램의 특정된 주소로 접근하여 데이터와 명령어를 CPU 안의 기억 장치인 레지스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내용들을 산술 및 연산 장치에 의해 연산을 하게 되고 그 값을 레지스터로 옮기게 됩니다. 필요가 있다면 연산된 값을 램으로 옮기거나 하드디스크로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동일한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램에 있는 값을 왼쪽 값이라고 지칭하고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오른쪽 값으로 지칭한다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을 일단 단순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하드디스크에서 램으로 입력이 일어난 후 램은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된 내용을 다시 CPU로 입력을 한 후 CPU는 연산을 하고 그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램은 출력된 값을 기억한 후 필요하다면 다시 하드디스크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출력 등을 관리하며 컴퓨터는 제어를 합니다. 이처럼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입력, 출력, 기억, 연산, 제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기억을 할 때 쓰이는 기억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장소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결국은 기억 장소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 요리 방법인 레시피도 중요하겠지만 요리를 할 요리 재료가 없다면 레시피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할 요리 재료가 바로 프로그래밍에서는 기억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억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는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컴퓨터들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명령어와 관련 데이터들을 램에 두고 CPU에 의해서 명령어를 하나씩 꺼내어 실행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가 명령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또 이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CPU가 어떻게 쓰고 그 저장된 값을 읽어내는지를 기억 장소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컴퓨터는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램의 용량을 확인하려면 먼저 한번 램의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죠. 왼쪽 상단에 있는 사과를 클릭하고 이 맥에 관하여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메모리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모리의 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6GB가 내장되어 있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정도의 단위는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의 용량인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기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잘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가늠해 보려면 기준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로 표현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가장 작은 단위를 비트라고 하는데, 비트는 컴퓨터에서 데이터 혹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이 최소 정보 처리 단위인 비트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 혹은 1을 하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비트는 0 혹은 1의 극소량의 정보밖에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는 개개로는 처리되지 않으며 통상 일정한 크기의 그룹 단위로 하여 묶여져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 일정한 크기의 그룹 단위를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란 컴퓨터와 사람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단위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최소한의 입출력 단위입니다. 즉 비트는 최소한의 정보 처리 단위이고 바이트는 최소한의 입출력 단위를 말합니다. 컴퓨터는
사람들의 데이터 혹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는 0과 1의 비트가 아니라 숫자, 문자, 기호로서 이를 조합하여 우리는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인 숫자, 문자, 기호를 표현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최소 정보 처리 단위인 몇 개의 비트를 조합해서 숫자, 문자, 기호 등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8개의 비트를 조합하면 0에서 9까지의 숫자, A에서 Z까지의 영문자, 그리고 특수기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비트가 묶여진 정보 처리 단위를 바이트라고 하고, 이 바이트는 사람의 정보 처리 단위의 최소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 이 크기가 8개의 비트라는 크기가 설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CPU, 램, 하드와 같은 입력장치, 기억장치, 연산장치, 제어장치, 그리고 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데이터들이 전송되어야 정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데이터들이 전송되어질 때도 비트 단위로 전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8비트, 16비트, 32비트, 64개의 비트의 그룹 단위로 정보가 저장되고 읽혀질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즉 명령어와 데이터들이 램으로부터 읽혀져서 CPU로 복사되는데, 이때 한 번에 읽어져서 복사되어지는 비트의 그룹 단위를 워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비트, 64비트 컴퓨터가 이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32비트 컴퓨터는 램에서 CPU로 한 번에 32비트를 읽어올 수 있고, 64비트 컴퓨터는 한 번에 64비트를 읽어올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때 CPU에 있는 기억장치인 레지스터의 크기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따라 그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수업의 목적인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명령어와 데이터가 램에 저장될 때 일정 영역의 주소가 부여되고 그 부분에 명령어와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램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가 153959번지라고 한번 해보죠. 실제는 이런 형식으로 주소가 부여되진 않으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153959번지라는 주소를 명시하고 이 주소에 있는 값을 사용하겠다고 컴퓨터에게 알려야 컴퓨터는 그 주소로 접근을 해서 값을 받아오고 우리는 그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3959번지에 신발을 배달한 후 그 신발을 닫고 다른 색으로 교체하려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주소를 명시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만약 여러 데이터들을 사용해야 할 때 그 숫자로 된 주소 안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도 숫자로 보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주소가 수십 수백 개가 될 텐데 그들 사이에 구분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각 주소에 이런 물건들을 배달하면 우리는 나중에 그 배달 물건들의 색을 바꾸거나 교체할 때 그 숫자로 된 주소만을 가지고는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주소에 무슨 물건들이 배달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이때 153958번지를 shoes라는 기호 주소를 사용하면 shoes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이 주소에는 신발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shoes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shoes라고 지칭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15395번지를 그 shoes에 매칭시켜 그 주소로 가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신발을 가지고 닫고 파란색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소마다 이렇게 기호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 기호 주소의 명칭을 보고 그 주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shoes에는 신발이 들어있고, 텔레비전에는 TV가 들어있고, 북에는 책이 들어있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호 주소란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절대 주소, 즉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에 대응되는 명칭을 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호 주소는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람이 알기 쉽게 적당한 명칭을 표시한 주소를 말합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동영상, 파일 등을 저장할 때 파일명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킹스맨이라는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파일이 저장되면 이 파일은 하드디스크의 임의 영역에 저장이 되고 주소가 부여됩니다. 이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파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파일명을 킹스맨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파일명을 적어 놓으면 우리는 이 파일의 내용을 파일명을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클릭하여 실행하면 파일 내용에 접근해서 킹스맨 영화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파일명이 기호 주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명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호 주소를 사용하면 기호 주소가 절대 주소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이 처리하므로 프로그램 작성자의 부담이 적어지게 되고 그 기호 주소의 명칭을 통해 그 주소 안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고유의 식별 주소를 갖고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장치의 한 영역을 기억장소라고 하는데 이 기억장소를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라고 이 기억장소를 지칭하는 이유는 변수라는 기억장소를 사용하면서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에 접근하여 읽을 수 있고 다시 다른 값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서 기억장소에 저장되는 값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변수 안의 값은 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값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기억장소 안에 1을 넣었다가 다시 2를 넣을 수도 있고 계속 값을 바꿀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변수 명칭을 지을 때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체득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런 규칙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변수 명칭은 어떤 한 데이터 혹은 정보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걸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문자인 경우 소문자로 하고 음절이나 단어를 구분하는 글자만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첫 글자는 영문자여야 하고 그리고 소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반드시 영문자를 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문자와 숫자도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더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변수와 대비되는 상수라는 개념입니다. 상수란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중에는 변수처럼 계속 바뀌는 값에 반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정해져서 절대 바뀌지 않는 값도 있는데 이렇게 절대 바뀌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합니다. 한번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죠. 예제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숫자 50으로 주어져 버리면 이 값은 계속 숫자 50인 것이지 프로그램상 바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상수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변수에 들어가는 값의 자료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